지금 선관위는요, 이 자신들의 썩은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선관위가요,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대통령 위에 김현지 위에 선관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이요, 야밤에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거 선거 입틀막법이다 라고 하죠. 선관위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을 때리겠다 라고 한 조항이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살인자랑 동급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국가기관들인데, 이 국가기관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입틀막 법안을 들이밀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언론과 합작해가지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음모론자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자, 그러기엔 국민들이 개몽이 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공유하는 X의 스키프 개정이 허위라고 황당한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다고 부정선거가 없었던 일이 되냐? 아니죠. 트럼프까지 부정하면서 정신승리 중인 대한민국 선관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세력, 진짜 내일 박살이 날 것 같은데요. 27일 전환기 대표와 연합군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6시입니다. 밴앤드 마이크에서 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김미영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히든카드로 쓰려는 것인지 이번 대열에서는 잠시 배제가 되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비밀병기들이 중국발 부정선거의 실체를 세상 밖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독하게 싸워왔던 그 길을요, 묵묵하게 이겨내면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관위가 허위다라고 주장하는 스킵 개정 논란의 실체, 그리고 정관 예우와 비리로 얼룩진 대법원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서 폭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요, 페이스북에다가 꼴값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이건 뭐 대구 가가지고 조용히 무시당하는 한동훈보다 더 꼴값을 떨고 자빠졌는데요. 내일 6시 이후에도 이준석의 입이 살아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법기술자들의 놀이터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쇼폼 계정들이요, 수익 정지와 계정 폭발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강력하게 필요할 텐데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줄에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대하고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사건들 보면요, 그냥 허파가 허덕 뒤집어진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정관예우 대법원과 망분리를 우기는 선관위.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고 있는 스키프 개정을 허위다라고 떠드는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이 오늘의 사건들. 자, 누가 진짜 허위인지 한번 밝혀보자 라는 거죠. 선관위가요, 스키프 개정이 허위라고 떠드는 근거가 고작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뭐 창의적인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전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고장 들이미는 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재섭서 김재섭이가요, 맨날 첫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중도가 떠난다, 보수가 망한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니스 위원회 국제 기준을 보겠습니다. 선거 절차의 투명성, 모든 과정은 의혹 없이 투명해야 하며 오류 발견 시에 국가가 소명을 해야 된다. 누가? 국가가.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및 검증에 대한 권리. 자, 참관인은요, 모든 투표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이다라는 거죠. 무결성 원칙. 단 한 표의 오류라도 시스템적 결함이다라고 하면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이게 국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이게 딱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법원은요, 소송 대상이 된 지역구의 당락을 결정지을 표차율보다 문제가 된 투표지 수가 적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과정의 공정성 집어치워라. 결과의 수치만 중시하겠다라는 판결이다라는 거죠. 300표 차이가 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300표가 부정표로 들통이 났는데 이 300표가 있던가 없던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야 똥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선관위가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재판부의 주관적 추측에 의존했다라는 지적을 안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대법원은요,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밝혀라 라는 건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선거 절차의 투명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국가가 소명을 해야 됨에도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원고 입증 책임을 뒀다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폐쇄적인 전자 시스템을 민간인인 원고가 해킹하듯이 파헤쳐가지고 범인까지 잡아오라라는 격이어서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판결이다라는 평을 듣는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도둑을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둑이 누구냐? 그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랑 어디 사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둑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모르니까 너는 도둑 맞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따오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꽃은요, 한 표라도 부정이 있다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원칙적인 선거의 무결성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대법원이요, 표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면서 기각한 논리와 달리 전 세계 사법 시스템 중에는요,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것만으로도 전체 선거가 무효다라고 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스트리아 2016년 대통령 선거 대법원격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부재자 투표함이요, 법정 시간보다 일찍 개봉됐고 참관인 없이 개봉됐습니다. 절차적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요, 실제 표 조작,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 무효다라고 해서 전국의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결과가 바뀌었는지 따지는 대한민국하고 다르게 신뢰가 깨졌으니까 를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또 2017년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의 산물이어야 한다. 수치가 아닌 불투명한 과정 자체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전자투표 결과 전송 과정에서요, 암호화되지 않은 경로가 발견돼가지고 일부 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딱 받아서 중간에 지저분하네, 이 똥 탄 거야, 끝. 그래서 무효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 무효화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전체가 아니라 주 단위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내고 있죠. 2023년에 이 코네티컷 주의 브리지포트 시장 경선에서요, CCTV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부재자 투표지 투입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은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했냐? 부정이 결과에 미친 수치와 상관없이 선거의 공정성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다라면서 예비 경선부터 다시 치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2018년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제9 선거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요, 후보 측 관계자가 부재자 투표지를 불법 수거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당선증 교부를 거부하고요, 즉각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국제표준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거죠. 선거의 무결성은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의 국가 소재, 그리고 질적 무효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원고가 증명하라라는 거 불합리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밝혀내야 되는 거고 국가가 투명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어떻게 거기서 뭉개고 으개고 없었다 땡
끝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체계적이고 고의적이다라고 부정의 의혹이 들어오면요, 표 차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300표가 부정이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끝내야 되는 거고 다다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추세다라는 겁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대법원 논리는 뭐냐면 깨끗한 물에 똥 한 방울 딱 들어가면 모든 국민들이 이건 똥물이야 라고 외치는데, 대법원만큼은 뭐냐, 똥 한 방울에 똥냄새 안 나니까 이거는 깨끗한 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펴는 대법원이 어떤 집단일까? 대표적인 사람이 권순일이죠. 화천대유 50억 약속받고요, 이재명 무죄 만들어준 자가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진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또 있습니다. 특수봉인죄와 관련돼가지고요, 말을 바꾸고 자료를 수정한 직원들, 그리고 망 분리를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사무총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는 개정 스키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요. 얼마나 기똥찬지.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면서 X에 스키프 개정을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들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명백하게 밝혀졌대. 어디에? 대법원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웹, 중국 공산당이나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자금과 지령이 오가는 범죄 허브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주장이래요. 왜? 최근 법원 판결에서 허위 주장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아따, 중앙선관위 대법원 없었으면 이런 글도 못 올렸을 텐데 대법원이 있어서 참 든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틀막 하겠다라고 민주당이요, 야밤에 통과시킨 법은요, 5.18 특별법과 판박이 구조입니다. 의혹만 제기해도 감옥에 보내가지고 공론장을 완벽히 파괴시키겠다라는 의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요,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뭐냐? 선관위 직원에게 조사권이 주어졌고요, 자료 제출 요구권까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대통령 대가리 위에 현지 누나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선관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허위 기준이 뭘까? 복잡한 전산 절차에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도 선관위가 허위다라고 규정을 하면 꼼짝마, 징역 10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국가가요, 진실의 최종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선관위가요, 성역이냐? 아니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요,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지금 선관위는요, 이 자신들의 썩은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민권 증명과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 America Act 통과를 촉구하면서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은요, 반대로 시민의 감시를 형사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선진국가는 정반대의 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길, 즉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 폭거를 심판하겠죠. 이준석이요, 선관위를 대표해가지고 발악하는 이유가 뭘까? 하버드 전공도 10년 넘게 말을 바꿔가면서 가짜 인생을 살아왔죠. 복수 전공이다. 그러다가 복합 전공이다. 아니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선관위가 3번의 공보물을 허락했습니다. 컴서 / 경제학 학사 10년을 넘게 써먹다가 이제 와서 말을 슬 바꿨죠. 자, 이준석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집단이지 않을까. 집에서 프린트아웃한 서류를요,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선관위라서 저렇게 선관위 대변해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발악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7일 6시 펜앤드마이크에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이요,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드러내는 연합군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힘 내에 친중의 세력들 제거, 그리고 사법부의 부패 척결에 끝까지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과 선관위 세력들이 얼마나 역한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진실의 전쟁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